네, 어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서 개청식을 열며 본격적인 부산시대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북극 항로 개척은 우리 해양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범정부 조직 해수부 북극 항로 추진본부를 이끌고 있는 남재헌 본부장과 북극 항로 개척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기조실장과 얘기했습니다만 개청식 잘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그 해수부 업무 보고가 생중계가 됐어요. 이번에 업무 보고가 많이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실무진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중계로 진행되고 또 이전하자마자 여러모로 좀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6개월간 해양수산부 이전만 해도 정말로 바빴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개청식하고 업무 보고까지 있다 보니까 저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 초긴장 상태에 있었고요. 예. 근데 이번 업무 보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정말 업무 보고 준비가 잘 됐다라고 격려를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저희도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아침에는 또 국무회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청식 업무 보고 요 전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큰 힘을 실어주시는 예. 새로운 출발을 저희가 이제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자리로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극 항로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 네. 국정과제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범정부 조직 차원에서 이 북극 항로 추진본부가 신설된 배경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해야 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역량을 강화하는 게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수도권을 그야말로 해양 수도권을 발전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들이나 일들이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던 거를 이번에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만들면서 예. 한데 모아서 연계해가지고 그 실제 성과로 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 신설 배경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방정부 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3군데가 나와 있는 다국적 연합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북극 항로를 앞으로 이제 바닷길을 여는 과정부터 선사 그리고 물류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추진본부가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협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서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정확히 역할이 좀 이렇게 분담이 돼 있나요? 예,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할들은 협의를 하면서 더 구체화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저희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하게 되면 대러 경제 제재가 지금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외교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관련국들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수도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관련 인프라 빨리 하거나 또 계획도 땡기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원 산단이나 울산이나 국가 산단하고 저희 해양산업과의 생태계 조성,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동남권 투자공사는 금융위하고 저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대러시아 제재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정치와 또 이런 산업적인 면에서 투트랙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일단 어제 저희 보고 과정에서도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두셨던 부분이 대러 제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중국 업체들이 현재 중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항로를 지금 컨테이너 개설을 해서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미국의 대러 제재 대상 기업으로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외교부 통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제 뭐부터 여쭤볼까도 사실 제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먼저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우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북극항로, 두 번째는 해양 수도권이 될 텐데요. 북극항로를 위해서는 우선 시범운항을 거쳐서
저희가 2030년까지 상호 분항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 상호 분항이라는 게 뭐 벌크선을 그냥 일회성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기 컨테이너 노선을 부산에서 출발시켜서 유럽까지 가는 상호 분항까지 가는데 네.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해양 수도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 부산항 3.0 전략을 국무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네. 해양 산업을 저희가 발전시키는 전략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양 산업과 함께 주변에 저희들 산업권을 활성화시키는 것 예. 그리고 그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행정 그리고 해사법원을 가지고 있는 그 저희 그 사법 예. 그리고 금융 네. 그리고 해운 기업들 모으는 기업들 이렇게 4개의 축을 예. 부산에 집적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저희들 가장 큰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당면한 과제면서도 여지껏 해수부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일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단히 큰 전기이자 또 도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북극항로 관련해 가지고 네. 세빙선 확보라든지 네. 또 관련된 항만 인프라 구축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범운항 이런 부분들 여기 좀 지금 얼개가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까? 준비가 좀 어떤지? 예, 시범운항은 내년에 저희가 3,000 TU급 컨테이너선을 그 준비를 해서 예. 우리 국적 선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해기사들도 거기 타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내년에 예. 시작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예. 세빙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간에서도 세빙, 내빙선을 건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금융 지원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세빙선도 짓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세빙 연구선이 딱 한 척이 있습니다. 아라우노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 아라우노가 지금 북극 남극을 오가면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 북극에서 머무르면서 연구하는 시간이 15일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이미 새로운 세빙선, 아라우노의 2배 정도 되는 세빙선을 계약을 해서 예. 30년에 이제 취역을 하게 될 텐데 예. 그 배는 북극 항로에 저희가 투입을 해서 예. 저희 북극 항로 개척이라든지 북극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전용선으로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네. 될 것 같네요. 그 부산항도 기대가 큽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북극항로 추진이 되면서 부산항도 이제 싱가포르항처럼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네. 무엇보다 그 명확한 물리허브 지금 이제 환적항 위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물리허브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드렸던 게 부산항 3.0 전략입니다. 예. 1.0이 이제 북항 시대라면 2.0은 이제 부산항 신항이고요. 3.0이 이제 진해 신항인데 예. 단순하게 진해 신항을 만들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해 신항에서의 어떤 규모의 경쟁력도 키우고 그다음에 피지컬 AI 기반의 스마트 항만을 통해서 예. 빠르고 저희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갖추는 서비스 경쟁력도 키우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지금 많이 지금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게 벙커링하고 수리조선인데요. 예. 친환경 연료에 대한 벙커링이 지금 그 탈탄소 시대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 기지를 저희가 국제적인 기지를 부산항에 만들고 네. 그다음에 수리조선 단지도 민간 제한이 조만간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데 수리조선 단지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북극항로에 걸맞은 배들이 또 건조되고 또 전환이 되면 그에 맞는 이제 수리조선 당연히 이제 따라와야 되는 네네. 거니까요. 그 일각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두고 아직 먼 얘기로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네.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수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예.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북극 항로라는 점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부산항 3.0 전략 그리고 예. 플러스로 그 행정, 사법 그리고 금융 그 기업을 해서 집적화하겠다는 게 그런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싱가포르입니다.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체 GDP가 5,500억 달러인데 네. 그중에 7%인 380억 달러를 해양 산업과 함께 창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부산항의 경우가 직접적인 부가가치가 4조 원, 그다음에 항만 분류 산업, 연간 산업까지 포함하면 10조 원 규모다 보니까 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그러네요. 먼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만에서의 부가가치 창출하고 해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사법, 금융, 기업이 집적화돼서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네. 국제적인 해양 서비스 중심지가 되게 되면 싱가포르처럼 저희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부산을 찾은 많은 부산 시민들이 또 해주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해서 저희가 해양 수도가 진정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재원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